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한번 머리 잘라봤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라이커샵 김광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리고 좀 되게 트렌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하이킹 부츠입니다. 네, 그 하이킹 부츠의 트렌드가 저는 작년부터 좀 계속 이제 슬금슬금 온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내년쯤 되면은 좀 더 대중적으로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이킹 부츠에 되게 관심이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한 장의 이미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프랭크 오션이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 버지라블로 쇼에 갈 때 그 아크테릭스 비니에 마무트 노란색 다운 패딩에 DM의 하이킹 부츠를 신었거든요. 그때가 좀 이제 아크테릭스도 많이 열광 받았었고, 그때 좀 고프코어가 되게 주목을 받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다른 건 다 주목을 받았었는데 하이킹 부츠는 그때 당시엔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이미지를 보고 신발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해외에서도 하이킹 부츠의 하입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킹 부츠를 많이 구매를 해보려고 여러 브랜드를 서칭을 했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했던 게 파라부트의 아보리아즈 모델도 가서 신어봤고, 그리고 데너, 그리고 구이디, 그리고 디엠메 이렇게 다 찾아서 신어보려고 했었는데, 파라부트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에 파라부트 매장이 있어서 신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쉐입보다 훨씬 좀 더 이렇게 뾰족하고 얄쌍한, 좀 더 이제 클래식에 더 맞는 쉐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이제 제가 구매를 포기했었고, 그 다음에 구이디는 뭔가 이제 끝판왕 느낌이라 가격대도 그렇고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잖아요. 구이디 너무 멋있는데 이거 첫 도전인데 구이디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구하기도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DM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았을 때 국내에서 제대로 소개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데너는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데너 같은 경우에는 온더스팟 가면은 이제 신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거는 데너의 하이킹 부츠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마운틴 라이트라는 이제 데너의 가장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데너 같은 경우에는 1932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창립자 이름이 찰스 데너여서 브랜드 이름도 데너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뭐 하이킹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하이킹 이미지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힙백 이미지나 좀 색바른 이미지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바지에 이런 부츠 신고 이제 등산하거나 하이킹하는 이미지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때 신었던 모델들이 다 데너사의 부츠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가 깊고 기능적으로 되게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데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이한 게 이제 밑창은 이제 비브람 솔로, 이렇게 비브람 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발에서 고어텍스 원단을 처음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바로 데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너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다 발 안 젖게 신을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가죽 신발들을 비 오거나 눈 올 때 잘 안 신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발이 젖는지 경험은 하지 못했는데 조만간 한번 비가 오면 한번 신어보고 실착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람 솔을 사용하고 가죽 제품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요. 무겁고 좀 투박한 느낌이 있다. 제가 신어본 것 중에선 데너가 가장 좀 뻑뻑하고 진짜 미국 신발 같다. 좀 미국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투박하고 좀 빡빡하고, 딱 데너 신으니까 왜 미국 건 줄 알겠다 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처음에 사서 신을 때 살짝 피 맛을 봤어요. 얘가 발목 닿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피가 나더라고요. 쓸려서 한 피 맛을 한 두세 번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편해진 데너 부츠입니다.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까졌잖아요. 제가 신은 지가 좀 됐는데도 아직까지 완전 편하다 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데너 같은 경우에는 이 슈레이스가 이게 지금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건데, 데너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게 슈레이스를 판매를 해요.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뭐 초록색으로 바꾸셔도 되고 노란색으로 바꾸셔도 되고 원하시는 컬러로 바꿔서 신으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은 지금 41.5 사이즈, 제가 41 사이즈랑 42 사이즈를 다 신어보고 둘 다 뭔가 좀 사이즈가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41.5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근데 41 사이즈는 뭔가 볼을 너무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42 사이즈는 내 발에 비해서 너무 큰 느낌이 있어서 다행히 41.5 사이즈가 소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1.5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데너에서 가장 시그니처 모델인 마운틴 라이트 모델이고, 근데 마운틴 라이트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해요. 저는 지금 브라운 컬러를 구매했는데 뭐 블랙 컬러도 있고 스웨이드로 된 모델들도 있고 해서 취향에 맞게, 스웨이드 모델은 훨씬 좀 더 이제 텍스처가 부드럽겠죠, 신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취향에 맞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했던 하이킹 부츠는 데너 브랜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요즘에 되게 잘 신고 있는 브랜드인데 DMA의 로치아 벳이라는 이제 하이킹 모델입니다. DMA 모델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음각으로 DMA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밑에 또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태리 감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모델입니다. D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짧은 브랜드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짧다고 해도 197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럼 몇 년도야? 한 50년? 50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요즘에 가장 하입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뭐 Y 프로젝트나 하이킹 페트롤 그리고 뭐 헤븐이라는 편집샵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품도 나왔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랑 협업을 되게 많이 해서 디자인은 저는 좀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이런 하이킹 부츠의 오리지널 형태를 가진 모델이지만 되게 트렌디한 컬러랑 모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DMA가 요즘에 가장 하입을 많이 받고 있는 하이킹 부츠 브랜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DMA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가 옛날에 이제 뭐 마르지엘라나 샤넬의 부츠도 생산해서 납품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공장이고 그에 따라서 이 만듦새 자체도 엄청 꼼꼼하고 하나의 모자람 없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슈레이스는 원래 이게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따로 구매하진 않은 거고 구매하시면 블랙 슈레이스가 따로 들어가 있고 이 옐로우 슈레이스가 껴져 있는 상태로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뭔가 이 블랙에 옐로우 슈레이스가 되게 포인트 주기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너랑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데너는 아까 밑창이 비브람 소리였잖아요.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DMA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사의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착화감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신었을 때 제가 이거는 신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얘는 피맛을 본 적이 없어요. 딱 처음 신었을 때부터 좀 야들야들하니 좀 발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발 적응기가 필요 없었다. 얘 좀 이태리 브랜드여서 그런가 확실히 미국 브랜드랑은 투박함은 없는 좀 이태리 브랜드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DMA라는 브랜드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엄청 디깅을 많이 해보고 컨택을 했었어요. 컨택을 해서 다행히 이제 수주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수주에도 가서 보고 신어보고 저희가 이제 EOSS 때부터 DMA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DMA 측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발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먼저 신어보고 있거든요. 신어보고 나니까 더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처음 신었을 때 발에 적응기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 데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야생마를 이제 좀 길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순한 강아지를 키우는 느낌이다 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하이킹 부츠입니다. 그래서 DMA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진짜 트렌디하고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너가 59만 9천 원 네, 한국에 측정이 돼 있고 D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하이킹 부츠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것도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 보니까 막 40만 원대?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이런데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차라리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런 근본이 있는 역사가 있고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웃돈 주고라도 사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사서 뭐 트렌드 바뀔 때마다 훅훅 갈면서 신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놔두고 그냥 한평생 나랑 같이 나이 먹어가는 친구의 느낌으로 신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이 브랜드를 봐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DMA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명품 브랜드의 신발도 이제 OEM에서 만들어서 납품했던 브랜드니까 회사니까 더 만듦새 같은 것도 훨씬 훌륭하고 그리고 얘는 제가 사이즈를 42 사이즈를 받았어요. 제가 42 사이즈를 받았는데 수주회 때 42 사이즈를 신어봤는데 얘가 데너보다는 좀 더 투박하지가 않거든요. 좀 더 쉐입 자체가 데너가 훨씬 더 투박하고 그래서 얘 사이 신었을 때는 또 데너 사이 신었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서 얘는 42 사이즈를 지금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이제 조여주기 때문에 좀 사이즈 업을 해서 신으셔도 발에 크게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EOSS 때 저희 매장에 제품이 입고되면 그때 한번 다시 집중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하이킹 부츠는 아스토플렉스라는 브랜드의 하이킹 부츠 모델입니다. 뭐 아스토플렉스는 좀 대중적으로 되게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스토플렉스가 브랜드 역사는 제일 길어요. 1820년부터 시작한 브랜드여서 몇 년이야? 1820년 거의 200년 가까이 된 이탈리아 브랜드고, 뭐 근데 아스토플렉스 하면 이제 그린플렉스나 듀크플렉스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저희 샵에서도 몇 년 전에는 그 모델들을 소개했었는데, 그래서 아스토플렉스 수주회를 갔다가 원래 이제 그린플렉스랑 듀크플렉스가 저희가 몇 시즌 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뭐라 했지? 질렸다? 너무 많이 보여줬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새로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또 제가 하이킹 부츠를 꽂혀서 하이킹 부츠 브랜드를 엄청 디깅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스토플렉스 수주회를 갔는데 원래 없던 이 락플렉스라는 하이킹 부츠 모델이 딱 있길래, 와, 이거는 해야겠다, 이거는 한번 소개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바행을 했습니다. 컬러는 이제 블랙이랑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저희가 바행을 했고,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쉐입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하이킹 부츠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쉐입이 날렵하고,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얼 하이킹 베이스의 신발이라고 하면은 이 모델은 제 생각에는 그냥 패셔너로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쉬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어가 더 얄쌍하기 때문에 앞에 브랜드들은 좀 더 이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면 얘는 좀 이제 클래식한 착장에도 착용하실 수 있고, 좀 더 모던한 착장에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신었을 때, 이게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태리 브랜드라서 그런가 가죽이 엄청 야들야들하고 엄청 편해요. 가격대는 이 모델 같은 경우 55만원. 하이킹 부츠 특성상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레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게 되게 오래 신을 수 있고 더 멋있게 멋들어지게 신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한번 투자할 가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이킹 부츠 두 개 있어 보니까 또 이 모델은 또 이제 좀 더 얄쌍한 쉐입이어서 또 다른 활용도로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제품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세 개를 한 번에 다 올려놓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데너 제품이고, 이제 DM의 아스토플렉스 제품인데, 딱 보셔도 쉐입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쪽이 데너 제품이 가장 좀 뭉툭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중간 그리고 가장 얄쌍한 쉐입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이킹 베이스로 예전 진짜 등산할 때 신는 용으로 나온 신발이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스토플렉스 락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패셔너로 즐겨주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제가 세 개를 다 신어봤을 때 가장 가죽이 부드러운 거는 아스토플렉스 제품이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가장 착화감이 좋다 한 거는 DM의 제품이 가장 착화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너를 신으면서 느낀 게, 예전 미국 사람들 이거 신고 어떻게 등산했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 딱딱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발목을 잡아주기 때문에 발목이 돌아가거나 이런 위험은 없는 건 좀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이 무거운 신발을 신고 어떻게 등산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등산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좀 패션으로 저는 신고 있습니다. 하이킹 부츠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면이 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이거 개인적인 주관인데 데너가 더 무겁고요. 들어봤을 때 데너가 가장 무겁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진짜 엇비슷한데 되게 비등비등합니다. 미국의 투박한 무거운 맛이 있다. 제가 하이킹 부츠를 작년부터 엄청 유심있게 디깅을 하고 몇 개도 구매해서 신어봤지만, 좀 이제 하이킹 부츠를 이제 입문하고 싶으셨던 분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좀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가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아스토플렉스 제품은 이제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DMA랑 데너 제품은 정확히 어떤 가죽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터치감이나 신어봤을 때 데너가 훨씬 뻑뻑한 느낌이 들고, DMA는 확실히 부드러운 가죽의 느낌입니다. 그거는 저희 반피디님이 찾아서 한번 글 자막으로 어떤 가죽이 쓰였는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구매했을 때
이 가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브랜드를 믿고 이 브랜드의 기술력을 믿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이 두 브랜드의 가죽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이제 반 PD님이 뭐 찾아서 자막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이킹 부츠를 입문하고 싶다,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이 보시고 좀 이제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스토플렉스 제품은 지금 저희 샵에서 지금 바잉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DMA 같은 경우에는 EOSS부터 입고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DMA 입고됐을 때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댓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